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115쪽에 있는 수급 분석의 첫걸음 기초 데이터 가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연속되는 면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페이지 126쪽의 수급 분석 도구 만들기까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엑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굳이 수급 분석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고 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위해서는 엑셀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뭐 엑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학교 때 수업을 엑셀을 수강을 조금 했어요. 그때 이제 잠시 그 배운 짧은 지식으로 지금까지 엑셀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엑셀을 잘 모릅니다. 엑셀 안에 들어있는 수식도 뭐 잘 모르고 또 그리고 엑셀에는 자동화 시킬 수 있는 VBA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전혀 거의 모릅니다. 전혀. 그래서 누가 보면 이제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이때까지 계속 엑셀을 사용해 왔었어요. 특별하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도 이상하게 컴퓨터는 제하고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툴들은 거의 뭐 어거지로 해서 끼워 맞춘 수준으로 그냥 제가 원하는 데이터만 뭐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얻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그냥 보고 있어요. 초창기 때는 좀 아주 이래 무식하게 지금 같으면은 좀 더 쉽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우리나라 증시에 산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각종 데이터들을 자동화시키지 못하고 전부 다 이제 수동으로 일일이 다 입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밤도 많이 지새웠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무리를 해서 중이염도 몇 번이나 걸려가지고 하다가 쉬다가 이런 과정을 한 몇 년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컴퓨터 제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런지 해도 이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엑셀을 뭐 잘하고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뭐 굳이 엑셀이 아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서 뭐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분석하고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다가 이 이제 자료를 예전에 제가 분석하던 자료입니다. 실제로 제가 쓰던 건데 그거를 이제 올려드리게 이제 된 거죠. 이걸 올려드려도 저한테 이제 메일 오시는 거 읽어보면 엑셀에서 심지어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오시는데 참 제가 답답하죠. 설명하기도 그렇고 또 그걸 설명해 준다 한들 그 정도로 모를 것 같으면 이제 거의 사용법 자체 죄송합니다. 사용법 자체를 완전히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을 해올 것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뭐 엑셀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 참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래밍 같은 전문적인 언어를 다루기 힘들더라도 엑셀 관련 뭐 책 한 권 정도는 구입을 하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읽어 보시는 게 앞으로도 이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먼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저한테 질문이 많아서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좀 다른 내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엑셀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지금 여기 이제 자동으로 분석되어 나오는 이 화면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기초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밑에 아래에 셀에 보면 기초 데이터라는 요 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붙여 넣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기초 데이터는 키움 정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래도 이제 키움 정권이 데이터를 좀 많이 제공을 해주는 편이고, 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대신 정권이 있는데, 대신 정권은 표에서 이 주식 가격을 또 같이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가격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수급 데이터들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키움 정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키움 정권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여기 입력하는 방법부터 제가 잠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NC소프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 주식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키움 정권의 0796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수급 데이터가 이제 여기 들어있는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자와 주식 가격과 또 그리고 각 매수 주체들의 매매 현황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연속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누르게 되면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누르지 않아도 여기 이제 아무 때나 이래 마우스를 잡고서 마우스 스크롤을 해도 이래 넘어갑니다.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아래로 내려 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는 거의 첫 지점까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자. 2006년도 1월 2일부터 키움 정권은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하네요.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거를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멋이 보입니다. 위에서 눌러야 되겠네요. 맨 아래쪽에 보면 엑셀로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누르게 되면 뭔가 화면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화면이 생기냐면 봅시다. 요 화면인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엑셀 화면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글자가 다 안 보이는 이유는 화면이 작아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잡고 당겨주면 이제 글자가 제대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이제 붙여 넣기를 해야 되거든요. 한번 붙여, 이렇게 이제 여기를 찍게 되면 전체를 다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집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복사라는 게 있어요. 이 복사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다 복사를 한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페에서 제공된 이런 툴을 그게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복사를 했으니까 일단 사라지고, 자, 요 화면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면 기초 데이터 붙여넣기라는 요 여러가지 시트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 데이터 붙여넣기를 선택을 해서 시트를 선택을 해서 여기를 누르면 또 이제 전체를 다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이 붙여넣기가 있어요. 붙여넣기를 눌렀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여기 다 입력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자동으로 수급 계산이 쫙 되어 가지고 이 수급 분석표가 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편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엑셀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참 이것까지 만들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입력만 하면 기초 데이터에 이제 자료만 입력만 하면 이런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이런 이제 수급 분석표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쭉 이렇게 이 자료들을 보고서
이제 수급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과정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엑셀을 아주 처음으로 접하고 또 그리고 뭐 수급 분석표를 작성할 수가 없더라도 이렇게 이제 자료를 가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셨으니까 직접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제 이래 카페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종목을 이제 이 과정이 사실 수동이잖아요. 삼성전자를 보려고 하면 삼성전자의 데이터를 붙여 넣어야 되고 사실은 뭐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자동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다 수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주식 투자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이죠. 저도 이래 주위에 이래 주식을 배울 만한 어떤 서성이 있었다면 제가 이토록 이래 참 그 오랜 시간을 고생을 했겠습니까? 마땅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터득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란 게 조금 이래 세력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 돈 벌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돈 벌려고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세력들이 살 때는 싸게 살 거고 또 팔아먹을 때는 비싸게 팔아먹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세력들과 함께 움직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력들이 이래 움직이는 자금은 뭐 1, 200만원 아니면 1, 2천만원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몇십억 내지는 몇백억, 경우에 따라서 몇천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움직일 때는 어떤 단타가 아니고 좀 기간이 있어요. 적어도 6개월, 뭐 1년, 뭐 경우에 따라서는 2년, 3년 이런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오랜 기간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매매함으로 인해서 시초를 뭐 다룰 정도로 세력을 따라서 매매하게 되면 그런 매매가 아니고 제가 뭐 카페를 하기 전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뭐 내가 부여한 종목 이렇게 이제 몇 종목이 안 되면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뭐 보유 종목을 여러 개 끌어가는 게 아니고 한 네다섯 종목 끌어가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래 데이터를 넣어서 세력들이 계속 사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이 표 하나로도 충분히 주식 투자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은 묘하게 이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데도 이게 이제 그냥 제공이 되니까 더 편한 걸 이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그래도 이제 그분들은 좀 다행입니다. 뭔가 배움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보다 더 편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가장 편한 거는 이거죠. 어느 종목 사면 주식 가격이 오를까요? 내가 뭐 사면 되니? 이거 가르쳐 줘 하는 게 그게 가장 편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 싫어하니까 다 알죠. 주식 시장이 원래 그 사람의 습성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는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종목을 찍어 주는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다. 유료 사이트가 다 종목을 찍어 주는 거잖아요. 그 과정은 알 필요가 없고 내가 종목을 어떻게 해서 뭐 대략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지 그 내막은 몰라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종목 사 그래서 이제 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 사라고 하는 것들 수익률이 좋게 나오면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배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아무래도 배움에 관련된 사이트가 많았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움보다는 편하게 내 뭐 사면 되니?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항상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한번 여기 이제 수식을 입력해 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입력과 관련해서는 저희 가치투자연구원에 보시면은요 책에도 물론 있지만 이 배우면 행복합니다 게시판에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수급 분석 편에 이제 제가 목록을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보면 기초 데이터 가공법이라고 해서 이제 클릭을 하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 두었어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이제 뭐 가공이 됩니다. 이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가공이 됩니다. 물론 뭐 엑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글 자체가 암호죠, 암호. 그런데 기본적으로 엑셀을 조금만 공부를 하더라도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 데이터를 가공하는데 뭐 복잡할 필요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만 잘 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책에도 이런 글들을 일일이 다 실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 책이 이 페이지가 너무 작아요. 아주 크게 돼서 엑셀 화면이 다 들어갈 정도의 책이 아니라서 참 전체를 보여주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책도 참고도 하시고 또 카페에 있는 이 게시물도 이제 동시에 이제 참고를 하시면 여기 이제 또 설명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죠. 제가 여기 이제 이때까지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기초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했잖아요. 그럼 이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자동 수급 계산이라는 것에 이제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이런 이제 데이터가 한번 볼까요? 쭉 많아요. 쭉 넘어가면 외국인 금융 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해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 화면에 와닿지 않잖아요. 책에 못 넣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일자와 현재가를 이제 복사해서 온 거죠. 기초 데이터에서 이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수식이 입력돼서 들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엑셀을 좀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절대값 주소가 그 달러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칸을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이제 보면 제가 수식 입력해 놨는데 보면 전부 다 이래 고정이 다 되어 가지고 있어요. 어느 데이터를 이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칸이 다 고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런 수급 분석 데이터를 가공을 하다가 저걸 안 붙이니까 데이터가 이상하게 참조가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일인지 지금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것도 매크로를 어렵게 구했으면 인터넷에 어디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절대값을 붙여주는 매크로가.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이렇게 칸을 고쳐놨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시트를 어디 뭐 복사를 하고 하더라도 항상 그 고정된 어떤 틀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뭐 이상 없이 잘 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요 누적 합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누적 합계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 여기 요 잠시 요거를 아이고 이게 또 엑셀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자, 요 누적 합계라고 하는 요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기초 데이터에서 요 가지고 오는 요 일일 뭐 오늘은 샀고 뭐 어제는 뭐 팔았고 하는 이런 일일 데이터를 그냥 누적시켜서 쭉 다 합계를 한 겁니다. 어디까지 합계를 했냐면 이 데이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2006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분석하는 오늘까지 데이터를 전부 다 누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을 해서 이제 구하는 식이 이제 요 누적 합계라는 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누적을 합계를 해 두어야 이 누적된 값에서 이런 이제 최고 저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누적된 값들에서 이제 가장 저점일 때를 찾는 겁니다. 이제 그 함수가 min이라는 함수인데 참 이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엑셀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러면 요 최고 저점이라는 것은 이 누적 합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일일이 검색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래 누적 합계에서 최고 저점을 빼게 되면 바로 이제 지금 현재 물량을 어느 정도 매집을 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이 굉장히 간단한 수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간단한 걸 갖다가 제가 찾아내기 위해서 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참 별거 아닌 거 찾아냈는데 참 이러고 뭐 고생한 건 말도 못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잠실에 보면 지금 HTS에 있는 이 차트를 잠시 한번 들고 올게요. 지금 여기 이제 HTS에서 보는 차트에도 이렇게 각 매수 주체별로 이렇게 뭐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보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됐고 여기 이제 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누적 합계입니다. 누적 합계. 이제 차트에서 제공되는 누적 합계이죠. 그런데 이제 저 누적 합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급 분석을 할 때는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이제 기초 데이터에서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까지의 전체 어떤 누적을 보고서 이제 합계를 구하는데 차트에는 한 부분만, 그러니까 차트에서 보여지는 구간만 어떤 누적 합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세요. 여기 외국인만 하더라도 이 누적 합계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있고 이 기준선으로부터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그 아래쪽으로 나와 있단 말은 이 누적 합계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요 차트에서 설정하는 요 전체 기간에서 누적 합계를 했을 때 요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한 부분만 보여줘요. 이 차트라고 하는 것이 전체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한 부분만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정말 멋진 데이터를 숨기는 가장 멋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분들도 굉장히 차트를 잘 만드셨습니다. 잘 만드셨는데 요 차트하고 좀 다르게 이제 일단 차트는 좀 제낍시다. 제끼고 다시 이제 자 우리가 보던 화면으로 오게 되면 자 데이터를 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경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 좀 깨달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뭐 정부 관련 기관에서 경제 관련 통계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대한 자료를 접하게 되는데 하여튼 돈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전부 다 100%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100% 공개가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취합만 하면 우리 한국에서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부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공된 데이터가 전부 다 조각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에서 제공하는 외국인들과 관련된 여러가지 투자자 관련 데이터도 매달 조각 나와서 그러니까 엑셀 파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래 한글 파일로 줍니다.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야만 취합이 가능하게. 또 거기에다가 각종 통계라는 어떤 통계라는 것이 기간을 데이터를 취합하는 어떤 그 과정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거든요. 물론 뭐 전산화 시켜서 어떤 그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도 있지만 뭐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취합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데이터라는 것이 전부 다 제공이 되는데 조각 나 있고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이 아니면 어떤 하나의 부분만 파고들고서 전체를 조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꼭 우리가 어릴 적 읽었던 뭐 어떤 우화 동화책 같은 거 보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똑같은 겁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지면 이건 기둥이야, 뭔가 기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코끼리와는 전체 우리가 코끼리라는 모습을 보는 것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한눈에서 보고서 조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게 해두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취합조차도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어떻게 잘 취합을 하고 하는가에 따라서 뭐 투자도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이제 수급 분석 관련해서도 이런 데이터들을 사실은 돈을 주고 사면 됩니다. 코스코에서 팝니다. 파는데 조금 취합되어 있는 데이터는 비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거요 한번 사보세요. 코스코에서 사면 과거 데이터하고 다 사면 한 돈 100만원 넘어갑니다. 요 데이터 지금 이 대단한 숫자 이거 보고 있는데 돈 100만원 넘겨줘야 돼요. 코스콤에다가 이 데이터를 보려면. 그리고 이제 그거는 현재까지이고 내일 또 받으려면 그 추가되는 분만큼 또 돈을 또 줘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이제 주식 투자로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그래 일일이 다 돈을 주고서 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좀 무리죠. 뭐 굳이 수급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도 만약에 어떤 충분히 성률이 어떤 보장이 된다면 또 자신이 있다면 사실은 데이터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저도 돈을 주고 사는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 자체도 그렇고 일정 정보들을 돈을 주고 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 생각의 차이죠. 제가 이제 돈을 100만원을 주고 어떤 데이터를 사게 되면 나는 그 100만원을 가지고 뭐 돈 1억이든 10억이든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아무런 뭐 그거 없이 사는 거고 더 돈 100만원이 아깝다고 생각되면 못 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100만원 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예전에 이제 제가 뭣도 모를 때는 그 데이터를 다 일일이 수집하겠다고 정말로 뻘짓했습니다. 돈을 몇 푼 주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다 이제 모으려고 일일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돈이 조금 더 어떤 제 규모가 좀 더 커지면 코스콤에서부터도 직접 데이터를 제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돈 주고 사면 편하니까. 자, 일단은 자 누적 합계를 이렇게 구할 때 전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저 데이터를 오래 구하는 것이 오래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좋겠죠. 키움 데이터는 2006년 1월 2일부터 제공을 합니다. 나머지 정권사들은 이것보다 더 짧은 기간을 제공하는 데도 있는가 봅니다. 자, 일단 이래 전체 누적 합계를 구함으로 인해서 이 누적 합계의 최고 저점을 구했고 이 누적 합계에서 최고 저점을 빼게 되면 매집된 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삼성전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한 6년이란 어떤 기간을 그 2006년부터 어떤 2013년 오늘까지를 다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4만 5천 주 정도를 이제 매집해서 들고 있다라는 이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물론 뭐 데이터란 뭐 그 이전부터 어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매집 수량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매집 고점이란 것은 이 매집 수량이 최고일 때를 나타낸 거죠. 최고일 때를 나타내어서 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물량을 매수했을 때가 한 234만 주 정도. 그러니까 2006년도 1월 2일부터입니다. 했는데 현재 한 14만 5천 주 정도 들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집 고점이 있으면 반대로 매도한 수량도 사실은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집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 왜 매도 수량을 계산 못합니까? 가능하죠. 매도 수량은 이 매집 고점에서 매집 수량을 빼면 그냥 매도 수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굳이 그 매도 수량까지 이제 계산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분산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매집 고점과 매집 수량 어떤 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매집한 수량도 나타내고 이 100에서 빼버리게 되면 매도한 수량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요 자체가 따라서 이제 이 분산 비율 자체로 하나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매집 수량은 이제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일단 이 기초 데이터가 이를 가공되는 것은 이런 과정입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기초 데이터를 붙여 넣으면 거기서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자동으로 입력된 수식에 의해서 이제 계산이 이제 되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개인의 데이터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하고 학계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기초 데이터의 H2와 K2에서 KS까지 한번 볼까요? 기초 데이터의 H2 외국인하고 K2에서부터 어디까지죠? S까지 이 화면이 참 이렇다 보니까 여기 요까지네. 요까지 이제 S의 K2에서 S까지 요까지를 이제 전부 다 계산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표시해야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부분을 이제 합산을 한 것이 외국인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기관계를 합산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저 기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뭐 정권사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거를 좀 무시를 합니다. 굳이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세력이기 때문에 굳이 기관계라고 제가 취합할 필요가 있겠나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요 이제 기타 금융투자 보험료 개별로 해서 이제 합산이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간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누적 합계, 최고 저점, 매집 수량, 매집 고점, 분산 비율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추세라고 하는 요 부분은요, 요 매집 수량을 가지고서 뭐 5일 단위로, 20일 단위로, 뭐 60일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이동 평균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력이 된 것은 요 추세 입력이 된 것은 이동 평균선이 아니고 5일 추세라고 하는 부분은 5일 중심 가격이 5일간의 요 수량이나 중심 수량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이 입력되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제목이 생각나면 참 좋겠는데, 이제 저는 이래 주식 공부를 할 때 주식 관련 책을 잘 안 봅니다. 별 좀 쓰잘데기 없는 정보들이 많아서 뭐 예전에는 좀 사서 간혹 사서는 읽지만 별로 잘 안 봐요. 주로 이제 참고로 하는 것이 주식 관련 논문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래 사이트 들어가면 이래 주식 관련 논문들이,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논문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부분이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떤 계산을 했다는 거죠. 통계를 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래 수급 분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들이 다 통계적인 기법이거든요. 어떤 감으로 이런 건 좀 싫어합니다. 제 성격도 좀 그렇고, 어떤 제가 이래 여러분들께 이래 말씀드리는 수급 분석은 전부 다 100%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책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주식 관련 논문들을 이래 보면 오랜 데이터를 정권사나 다른 데서부터 돈을 주고 사서 뭐 가지고 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각종 이제 논문 어떤 결과를 쭉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어느 날 좀 특이한 걸 발견을 했어요. 어떤 중심 가격을 가지고서 이제 주식 가격을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수익률을 시뮬레이션 한 것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어떤 시뮬레이션 한 거를 살펴봤는데, 결과가 좀 놀랍더라고요. 중심 가격을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더 낫더라고요. 이제 가만히 이제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좀 타당성이 있는 것이,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기서 수량으로 되어 있지만 주식 가격도 보면 주식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이제 같이 함께 이렇게 이동 평균선 위로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세력들이 흔들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흔들어 내릴 때 이동 평균선을 자꾸 주가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동평균선 따라가다가는 이 잦은 손실을 많이 유발하도록 만들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중심 가격을 이렇게 이제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피보나치 수율도 어느 정도 좀 공통점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에서도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해서 그 중심 가격을 하다 보면 50%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가격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고점 대비 한 50% 하락하고 난 다음에 지지되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25%,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75% 주가가 하락해서 지지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차트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뭐 4등분선, 뭐 3등분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차라리 이동평균선보다는 중심 가격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속임수에 좀 덜 당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5일과 20일과 60일의 중심 가격이 이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차트 만들어지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좀 꺾이죠. 꺾여서 올라가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이유가 이제 중심 가격을 산정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수량을 산정을 해서 이제 계산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취향에 따라서 바꾸실 분들은 바꿔서 사용을 하십시오. 뭐 이동평균이 좋은 분들은 뭐 이 자체를 이동평균화 시켜 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뭐 조금 실력이 더 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이래 매집 수량 자체를 가지고서 뭐 볼린저 밴드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 자체만 가지고 일목균형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사람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냥 설면 됩니다. 뭐 주식에는 시장은 무엇이든지 그냥 하면 다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차트를 한번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차트를 잠시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차트에서 하나의 기준선이라고 이렇게 쭉 추세 기준선이라고 하나 만들어 뒀는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추세 기준선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 따라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다 지워 볼까요? 삭제 한번 합시다. 이것도 니도 잘 가라. 자, 니도 잘 가라. 니도 가고 니도 가라.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가만히 놔고 보면 그냥 이등평균선 아예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이 자체만 이래 놔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차트에 보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은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차트를 잘 못 써요. 이게 선이 되네. 됐다. 자, 여기 저점이고 뭐 요 고점을 하나 잡아봅시다. 잡아보고 한 중간점 이점을 잡아봐요. 그걸 잡아봐서 그냥 또 어떻게 하지? 자, 요 중심을 가지고서 선 하나 껐죠. 그래서 이제 요 선을 중심으로 다시 이 선도 이렇게 꺼보고 요 선을 중심으로 이제 대충 꺼봅니다. 그러면 이 저점과 고점을 잡았을 때 선을 한 4개 꺼봤는데 이상하게 요 밑에 선으로 어떤 지지가 받는 느낌이 있어. 이 선으로서는 여기서 뭐 어떤 뭐 주가가 부딪히네. 또 여기서는 어떻게 요 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네. 알았어.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이 일단 여기서 고점에 부딪힌다고 보고 떨어지면 요 선점에 오면 내가 다시 한번 매수를 계획을 해봐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어떤 기준 삼기에 따라서 뭐 주식은 뭐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이제 보는 거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수급 분석표에 이동평균선이 안 들어가 있니? 왜 수급 엑스레이하고 다르니? 그냥 뭐 알아서 자기하고 맞는 방법을 택해서 사용하십시오. 뭐 카페에서 이래 만들어 쓰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창의적으로 아주 이래 잘 마시던 분들 좀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그분들이 제가 봐도 이래 멋지던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력 매매 동향에 볼까요? 없네. 어디 있지? 종목 토론? 아이고 참 찾으려고 하니까 또 정보에 있는가요? 도저히 안되겠다. 전체 거를 가지고 좀만 찾아봅시다. 뭐 있겠죠. 네. 이왕 찾은 김에 시간 좀 걸리더라도 구경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잘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처럼 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해서 만들면 되죠. 괜히 뭐 이래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는요. 뭐 정보로 돈을 주고 사도 되고 돈 쓰기 싫으면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선택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참 되게 멀리 가야 되네. 저희 카페에 요즘 이제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행복 얘기는 아주 잘 만드시죠. 자, 이렇게 보면 더 멋진 것도 많이 있던데.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어떤 수급 분석표를 가지고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색깔도 나오게 했고, 이 화면에 뭐 카페 들어오시면 이 화면 다 있잖아요. 보면 쭉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자신만의 관점으로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이제 수급 분석 도구 만들기에 보면 이 기초 데이터는 이 정도면 설명이 충분하겠죠. 자, 이제 수급 분석 도구 만들기에 보면 이 수급 분석 표라고 있어요. 자, 이 표에 보면 자, 화면을 조금 내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좀 내려 봅시다. 이 별것 아니게 보이는 표지만 저는 이 표 만든다고 죽을 고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참, 죽을 고생했다 카이 참 믿기지 않은 분들도 있으신가 본데 저는 병원 몇 번 갔어요. 자, 지금 여기에 이제 제공되었던 요 세력합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밑에 적혀 있습니다. 이걸로 계산되어 있고, 제가 여기 오타가 있네요. 국가로 되어 있는데, 아이고, 잘못했네. 아까 전에 이제 수급 분석표에 보니까 요 기관 학교에서 S까지니까 S가 기타 법인, 국가 기타 법인 다 포함, 예, 다 포함되어 있구나.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에서 제공되는 세력합은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국가 기타 법인까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책에 보면 몇 쪽이죠? 여기 있네. 118쪽에 보면 세력합은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제 달리 사용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세력합 1이 어떻고 세력합 2가 어떻고 이제 그 계산법이 118쪽에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기타 법인을 잘 세력합에서 제외를 시키는 이유가 수급 분석하다 보면 이 기타 법인 자체에서 대주주 물량이 작은 경우에 기업 간 순환 출자로 인해 가지고 어떤 대주주 우호 세력이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로 해서 어떤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보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분석을 할 때 세력합에서 보통 제외를 이제 해서 봅니다. 이제 취향에 따라서 전부 다 합해서 뭐 보셔도 되고, 뭐 또 뭐 기타 법인을 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요 부분은 좀 정정을 할게요. 제가 거기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밑에 최대 보유량이라고 있죠. 최대 보유량은 자동 수급 계산표에 보면 여기 현재 매집 고점이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수급 분석표에서 최대 보유량으로 나왔고 그 수치들이 이제 여기다 적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건 분산 비율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 수급 계산해 보면 매집 수량이 요 수량입니다. 수량. 그래서 이제 요 수량이 나와 있는 겁니다. 현재 세력들이 얼마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키움증권에서는 2006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되죠. 누적을 했을 때.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보던 방식이라서 수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세력들이 요 보유한 것이 여기에 가보면 되겠네요. 244%가 되는데 이 수식을 잘 살펴보면 R이 또 앞에 있네요.
J. 예. 어, 요거는 매집 수량하고 요 매집 수량,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집 수량한 거하고 전체 세력합의 매집 수량한 거하고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온 건데, 이제 뭐 이걸 본 거는 전체 세력들이 보유한 물량 중에서 외국인들이 이만큼 보유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이래 살펴보려고 이래 한 겁니다. 했는데 예전에는 좀 이게 이제 저는 세력합 대비 각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걸 이제 다르게 바꾸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수급 분석표를 보면 여기 이제 정보들이 좀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다음에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뭐 간단하게 일단 살펴보면 여기에서 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주, 한 달, 1분기, 1년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평균 단가라고 있죠. 여기 이제 1주간의 이동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달간의 이동 평균선, 그리고 중심 이동 평균 가격,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죠. 여기 1분기 동안의 평균 가격, 요거는 1년 동안의 평균 가격.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동 평균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현재가하고 이렇게 이제 자세히 맞춰서 가만히 살펴보면 240일 이동 평균선이 130만 원이고 지금 현재 가격이 150만 원 정도 되니까 240일이 저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정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한눈에 이제 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익숙해져 가지고 요 수급 분석표를 보면 이동 평균선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배열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동 평균선을 보려고 이제 넣어둔 거고요. 이제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각 거래량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있고, 뭐 특별하게 오늘 평균을 뛰어넘는 거래가 일어난다면 왜 그런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거래량도 이동 평균이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개인 뭐 5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각 기간의 어떤 누적 합이죠. 평균이 되는 겁니다. 누적되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매매가 물량이 거래가 되었는가. 또 그리고 요거는 2주, 3주, 4주 이런 부분은 과거죠. 그러니까 지금 색깔칠해지는 부분은 요 과거의 부분입니다. 과거의 부분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번 달과 저번 달은 어땠고, 뭐 이번 분기와 저번 분기는 어땠고, 이렇게 물량을 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자세히 보는 방법은 뭐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또 여기 보면 수급 분석 차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집 추세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이제 중심 가격, 중심 수량을 가지고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꺾이도록 되어 가지고 있고,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죠. 참 이게 제 실력입니다. 참 제가 엑셀을 몰라. 여기 이게 어떻게 이제 바꾸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뭐 모르다 보니까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또 이게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고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차트는 요 반대로 보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최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 여기 카페에 보니까 이래 잘 엑셀 실력이 뛰어난 분이 계셔서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기간을 바꾸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세력 분산 비율에 보면 이제 분산 비율을 가지고 이것도 역으로 좀 되어 가지고 있죠. 이제 체크가 되도록 이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래 내려가면은요, 이제 각 세력들이 보유 수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보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밑에 미변 세력들은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만 자세히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주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외국인이네요. 이제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주식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뭐 전체적인 돈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참고를 해서
뭐 차트도 보고 또 뉴스도 보고 기본적 분석도 보고 이렇게 이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건 좋습니다. 뭐 어떤 난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나는 어떤 뭐 가치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원칙이 있는 건 좋은데 주식 투자하다 보면 좀 매너리즘에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수급 분석을 한다고 해서 뭐 저는 제가 보는 방식은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저거 살펴보는 거거든요. 뭐 기술적 분석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가치 분석 관련해서 책에 나오면 안 보는 것도 다 참고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게 없나 하기도 하고 보는데 그 중심이 이제 돈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래 뭐 꼭 수급 분석해서 수급 분석만 보지 말고 뭐 자기만 손해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많이 얻어서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승률이 높지, 어느 하나의 틀에 갇혀 가지고 이 틀이 아니면 안 된다고 자꾸 우기게 되면 그 우기서 투자하십시오. 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제가 원칙이 잘 좋으면 다행인데 뭐 잘 되면 자기가 이익을 보는 거고 안 되면 자기가 손해가 보는 거고, 또 내가 굳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잘 선택을 하셔서 뭐 제 생각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다 취합을 해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 이래 간단해요. 이 자체가 뭐 설명은 굉장히 길었는데 별로 계산되고 뭐 할 게 없는데, 뭐 수급 분석을 하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준다, 뭐 정보를 안 실었다 하는데 이 계산할 게 뭐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계산을 한다면 이거죠. 누적합계 구하고, 이 누적합계에서 최고 저점 구하고, 누적합계에서 최고 저점 빼면 매집 수량 넣고, 이 매집 수량에 최고 고점이 있고, 그래서 이거 두 개 비율 구하면 분산 비율,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전부 다인데 계산하는 방법 안 가르쳐 줬다고 하면 뭐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카페도 분명히 그 나와 있고 한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뭘 해도 짜증내는 사람 짜증내죠. 뭘 해도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래 사십시오. 사시고 뭐 저는 제 할 일이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거 갑자기 또 이래.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자, 삼성전자라는 이렇게 키움증권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비교적 좀 길고 일자와 주가를 동시에 실어뒀습니다. 그래서 가공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끌어오셔도 되고 연속 버튼 눌러서 끌어오셔도 됩니다. 이걸 엑셀로 내보내기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분석이 되면 요 아래 있는 최대 보유량은 자동 계산된 거에서 요 매집 고점이 되는 거고, 현재 보유량은 매집 수량이 되는 겁니다. 수량이 되는 거고, 요 수급 분석표 상에서 이렇게 이동 평균선도 볼 수가 있고,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뭐 주가 거래량 동시에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수급 현황을 보면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비교해 나갈 수도 있고, 또 개인이 여기 보면 두 달 전에 146만원대에서 42만주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40만주를 다 털렸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그 물량을 받아 갔느냐, 세력이 가져갔는데 보니까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개인의 물량을 가져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습을 좀 해봐야 되고, 앞으로도 제가 책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카페에도 이와 관련된 분석글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수급 분석법과 관련된 기초 데이터 가공과 수급 분석법 도구 만들기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4쪽에 있는 수급 분석표에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공된 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신만의 어떤 틀도 만들어 보고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시든지 뭐 결론은 주식 투자 꼭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데 이런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쉬운 점은 제가 엑셀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해드리지 못하는 게 좀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카페에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다른 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분석 툴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자체를 그냥 공개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카페에 아주 이거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가서 당신이 만든 거 내 좀 주라, 그냥 내 힘드니까 내 이거 못 만들겠어, 이거 내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주는 거. 주식 투자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고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